지금부터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다양한 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강력한 실효성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20년 후 서울의 모습을 제시하는 장기 미래 계획으로서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와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시민 삶의 기반인 도시공간에 대한 발전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합니다.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다양한 시각을 바탕으로 공감도 높은 계획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그동안 다각도의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여론조사로 시민이 원하는 미래 서울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면밀한 빅데이터 분석과 각계각층 110명 전문가분들과 논의를 통해서 변화한 사회 여건과 미래 트렌드를 반영했습니다. 서울시 내부 부서별 정책 과제들도 종합해서 담았습니다. 우선 우리 주변을 둘러싼 사회 여건을 분석해서 계획 수립에 반영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인구, 가구 구조의 변화가 진행 중이고 생활 폐기물 수도권 직매립 불가, 탄소 중립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 기후 환경 이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도시공간에 적극적으로 담아내야 할 시점입니다. 글로벌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 대응도 필요합니다. 후퇴한 서울의 도시 경쟁력도 다시 끌어올리고 AI나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글로벌 기업 간의 주도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의 전략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디지털 대전환, 그로 인한 생활의 변화, 사회 전 영역의 변화에도 대응해야 됩니다. 회복력 강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전 세계 도시의 과제가 됐고 소비 문화와 근무 환경 같은 일상생활부터 산업 전반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서 서울의 공간 정책도 변화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의 도시공간을 보면은 시가지 공간은 포화되고 개발 용지는 부족해서 새로운 도시공간 수요에 대응하거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한계가 생겼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도심 항공교통 등 새로운 유형의 미래 교통 인프라 설치 요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담아낼 새로운 도시공간 창출도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정비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면서 악화된 도시 환경에 대한 개선 방안, 한강변 35층으로 대표되는 경직적이고 일률적인 도시계획 규제들에 대한 완화 요구를 담아내는 공간정책의 혁신도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팬데믹 이후 도시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래 서울의 도시공간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 1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1,000명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께서는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미래 서울 도시공간의 핵심 가치로 생각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회 여건 분석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회 여건 분석 내용과 서울의 공간정책 과제, 시민 의견을 서울의 도시공간 전략에 종합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생활공간 단위에 주목해서 시민 삶의 질과 도시의 경제산업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한 204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은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의 모두의 서울입니다. 시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살기 좋은 나의 서울을, 그리고 세계 속에서는 사람과 투자가 몰리는 모두의 서울을 만들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하는 세계 도시의 리더 도시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6대 공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보행 일상권의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혁신, 도시계획의 대전환,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행 일상권 조성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로 인한 디지털화는 생활 양식 전반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간의 경계에 대한 변화입니다. 주거와 업무, 여가의 공간 경계가 분명했던 과거와는 달리 모든 공간이 융합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 개개인은 라이프 스타일이 나 중심으로 짜여지는 초개인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실시간 경험하는 초연결화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업무 공간의 시공간적인 제약이 사라지고 주거가 업무, 쇼핑, 의료 등 복합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일상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부상하면서 업무의 유연화, 탈노동화 등으로 업무 시간이 감소되면서 개인의 여가 활동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 모습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 공간 창출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보행 일상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종전의 주거 용도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시민들의 일상 생활 공간을 전면 개편해서 도보 약 15분에서 30분 반경의 보행권 안에서 수변, 여가 문화, 지역 기반 일자리, 공유 오피스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쉽게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주거 밀집 지역의 경우 업무, 상업 등의 기능과 완전히 구분돼서 생활 편의시설과 같은 용도가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기능을 찾아내고 적정하게 배치하는 등 보행 일상권 단위로 복합적인 용도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유연한 용도 지역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행 일상권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면 시민 누구나 나의 일상 생활 반경 안에서 업무, 쇼핑, 여가, 문화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돼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 어디서나 모든 시민이 수준 높은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어서 지역 균형 발전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수변 중심 공간 재편입니다. 수변은 문화, 여가, 환경, 상업, 더 나아가서는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시의 기능을 담아낼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실제로 세계 도시들을 보면 물이 흐르는 강변을 중심으로 주거, 레저, 공원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생활 공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서울 곳곳에 61개의 하천이 실핏줄처럼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일상생활과 단절돼 있고 그나마 활용 중인 공간도 녹지, 체육공간 등 단순하고 획일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61개소의 하천, 이 풍부한 물길의 잠재력을 충분하게 이끌어내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매력을 끌어올리는 기회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실현 전략은 수변을 도시의 외곽이 아닌 중심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선 각 수변의 매력이 드러나도록 주요 지점에 수변 명소를 조성하고 수변 명소로의 접근성을 높여서 수변으로 모여들게 하고 명소 간 보행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수변을 넘나들게 하고 더 나아가 수상의 활용성을 높여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하천의 크기나 그 위기에 따라서 소하천과 지류, 4대 지천, 한강에 이르기까지 특성별로 수변 활성화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및 지류에 대한 수변 활성화 방안입니다. 수변을 중심으로 수변 테라스 카페, 수변 쉼터, 공연 활동 등 시민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수변 친화 생활 공간을 조성하고 확대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보다 규모가 큰 안양천, 중랑천, 홍제천, 탄천, 4대 지천의 경우에는 수변의 특화 거점을 찾아서 이를 명소로 조성하고 주변 배후 주거지에서의 접근성을 강화해서 수변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한강은 여의도, 이촌, 압구정 등의 한강변 대규모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수변으로의 연계성을 만들어내고 한강과 일체화된 도시공간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한강이라는 서울의 거대 강변이 업무, 상업, 더 나아가서는 관광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 성장 거점 중심지 혁신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린 보행 일상권 조성과 병행해서 서울 도심, 여의도, 강남을 비롯한 그 외 지역급 중심지들의 기능을 보다 고도화해서 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3도심은 모두 성장이 둔화된 상태입니다. 서울 도심은 산업 기반이 낙후 정체돼 있고 환경이 노후하고 열악해서 활력이 떨어져 있고 성장이 정체돼 있습니다. 여의도는 국제 금융의 중심지로 육성 중이지만 가용 공간의 한계가 있고 강남 역시 업무 기능이 포화된 상태입니다. 특히 서울 도심은 보존 중심의 규제를 지속하고 오랜 기간 정비 사업을 제한하면서 활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도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확산해야 할 도심이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정책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정책 방향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서울시는 남북 방향의 4대 축인 국가중심축, 역사문화 관광축, 남북복지축, 복합문화축은 물론 동서방향의 글로벌 상업축까지를 미래 4+1축을 중심으로 서울도심 전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미래 도심으로 재탄생시킬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심의 높이나 용적률 등 도시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소규모 필지 위주 개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개발로 전환해서 서울 도심에 활력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의도입니다. 여의도의 국제 디지털 금융 기능과 용산 정비창 개발을 통한 국제 업무 기능을 연계해서 한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글로벌 혁신 코어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노들섬은 문화예술이 넘치는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하고 신교통수단 도입 등을 통해 수상 활용성 및 연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셋강 및 올림픽대로를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노량진 일대 가용지는 적극적인 활용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강남입니다. 강남은 서측으로 경부고속도로 입체화를 통해서 상부 가용 공간을 적극 발굴하고 동측에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완성해서 강남의 중심 기능을 동서방향으로 확산시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서울 도심, 여의도, 강남 이외에도 다수의 지역급 중심지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심지들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4대 신성장 혁신축의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다양한 도시 모습을 담아내기 위한 도시계획 대전환입니다. 경직적이고 일률적인 규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기존 도시계획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미래의 도시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해 가겠습니다. 먼저 용도 지역제입니다. 현재 서울의 도시공간을 계획하는 수단인 용도 지역제는 산업화가 시작된 1800년대 말에 태동한 개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 산업 구조의 변화폭과 속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과거에는 도시를 주거와 공업, 산업, 녹지로 구분하는 용도 지역제가 유효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능 구분이 사라지는 융복합 시대를 맞아서 현 용도 지역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미래 도시 환경을 담아내기에는 자율성, 유연성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서 용도 지역제를 비욘드 조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합니다.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복합적인 기능 배치를 가능하게 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도시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입니다. 서울시가 선제적, 주도적으로 새로운 용도지역 체계를 구상하고 정부, 학계, 전문가 등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거쳐서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서 법제화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비욘드 조닝의 실현 단계에 접어들면 새로운 용도지역 체계를 서울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스카이라인 관리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 전역에 일률적이고 절대적인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합니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대상지 특성에 맞는 적정 높이 계획을 결정해서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고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5층 높이 기준을 없앤다고 하면 서울 전역의 층수가 일률적으로 50층 정도로 높아진다거나 도시가 과밀해져서 주거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높이가 완화되더라도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밀도 하에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에 다양성과 융통성을 주어서 지역 내에서 높고 낮은 건축물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배치가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강변에서 강 건너를 바라봤을 때 성냥갑 같이 같은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 모습이 아닌 다양한 높이의 건축물들이 다채롭게 배치된 수준 높은 스카이라인이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용적률 변화 없이 높고 슬림한 건축물이 배치되기 때문에 개방감과 통경축도 확보가 되어서 빼곡하고 답답하다는 느낌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지상철도 지하화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 내의 지상철도는 보행 및 도로 체계와 도시기능을 단절해서 지역 활성화를 제약해 왔습니다. 그리고 철도 주변 지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소음, 진동과 같은 열악하고 노후한 생활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상철도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철도를 중심으로 성장해 오면서 지상철도 대부분이 서울의 주요 지역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하화한다면 서울의 중심부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서 가용지 부족 문제 해소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지상철도를 지하화해서 도심의 새로운 활력 공간으로 전환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철도 지하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서울 지상철도 부지가 갖고 있는 높은 토지 가치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공재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철도 지하화보다는 데크 활용이 효율적인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철도 상부에 데크 설치를 통한 입체 복합 개발로 지역을 연결하고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미래 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미래 교통수단이 가져올 도시의 변화를 도시공간에 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은 도로 및 주차장 수요를 크게 감소시켜서 신규 도시공간을 창출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도심 항공교통은 공항과 수도권의 광역 연결성을 높이는 등 도시공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 교통수단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서울형 도심 항공교통, 모빌리티 허브, 3차원 물류체계 등 새로운 도시 인프라를 도시계획적으로 확충하고 지원해 가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은 시범 운영지구 확대 및 이동 서비스 상용화,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자율주행 버스 정착, 상암, 강남 지역을 시작으로 한 단계적 스마트 도로 인프라 구축 등 본격적인 자율주행 자동차 운영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도심 항공교통은 2025년 기체 상용화에 맞추어서 용산 국전무지구에서 김포광까지의 시범 노선 등 상용화 노선을 확보하고 용산, 잠실 등 대단위 개발지구에 UAM 터미널을 설치해서 서울형 도심 항공교통 기반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민간의 대규모 개발 시에도 UAM 인프라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수요가 크게 감소한 기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발굴해서 UAM 터미널을 조성하는 등의 도시계획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빌리티 허브입니다. 공간 위기에 따라 광역형, 지역형, 근린형 모빌리티 허브를 유형별로 설치해서 미래 교통수단과 GTX, PM 등 교통수단 간 접근과 환승을 지원하고 모빌리티 허브에서 교통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물류, 상업 등 다양한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울 전역에 모빌리티 허브를 구축하고 서로 연계함으로써 입체적 교통도시 서울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공중 드론 배송 인프라 조성, 지상 자율형 물류 로봇 배송, 지하철 활용 배송 체계 구축을 통해서 공중, 지상, 지하를 모두 활용하는 3차원 신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의 핵심 골자인 6대 공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계획안 발표를 시작으로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 결정을 위한 일정을 시작합니다.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은 조만간 공청회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서 연내에 확정 공고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 공간 간 기능의 경계가 사라진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공간은 시민의 삶을 규정하고 도시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단순한 기존 계획의 재정비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길목에서 시민의 바람과 전문가들의 해안을 담아 마련한 종합적인 서울의 미래 공간 전략입니다. 차질 없이 실행해서 서울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